자,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XML이라는 것을 배웠는데, 이번에 이제 JSON이라고 하는 데이터 포맷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JSON을 파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JSON이 무엇인지 좀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JSON을 파싱하기 위해 사용하는 여러 이제 API 클래스들이 이제 JSON 오브젝트라든지 JSON 어레이라는 게 있는데, 그 클래스들, 그 다음에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걸 알아보고요. 실제 파일에서 어떻게 그 데이터를 파싱하는지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꼭 익히셔야 되는 게 JSON이라고 하는 게 어떤 형태로 데이터를 표현한다 라고 하는 JSON의 표현 방식, JSON의 표현 방식을 이제 좀 숙지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JSON 데이터를 파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데이터를 파싱할 수 있는지, 그 파싱하는 API를 사용하는 방법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원하는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해서 어떻게 코드상에서 구조를 잡고 그 클래스들을 사용하면 되는지 그 방법들을 숙지를 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이제 JSON이라는 걸 알아볼게요. JSON은요, 이제 그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노테이션의 약자예요. JSON이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노테이션의 약자입니다. 즉 뭐냐면 자바스크립트에서 오브젝트, 객체를 표현하기 위한 표현 형식, 데이터 표현 형식, 이걸 갖다가 이제 JSON이라고 합니다. JSON의 구조는요, 가장 기본적으로 네임 밸류 형식으로 되어 있는 그냥 키쌍이에요, 키쌍. 네임 밸류 형식의 쌍으로 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고요. 값들의 순서화된 리스트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이제 값을 나타낼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중괄호를 치고요. 그 다음에 이름. 자, 사람을 나타내면요. name.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다가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서 다음 거를 나열해야 되니까요. 여기다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컴마를 찍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어떻게 하냐면, 나이.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닫으면, 자, 요게 이제 하나의 객체가 되는 거죠. 자바 코드로 만약에 따진다 그러면, 요걸 자바 코드로 따진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저건 이제 person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저 데이터를 담고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person p는 new 해가지고 person 이렇게 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p name에다가는 이렇게 하고요. p.age에다가는 이렇게 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이 p라는 객체와 여기 있는 이 JSON은 동급, 같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객체를 이렇게 나열해서 나타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규격, 형식. 이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JSON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JSON의 기본 구조는 네임 밸류 형식인데요. 이 밸류는 어떤 것들을 가질 수 있느냐? 밸류는요, 스트링을 가질 수 있어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넘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오브젝트, 어레이, 그 다음에 true, false, 그 다음에 null이라고 하는 이런 5가지 형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이제 null까지 하면 6가지 형태의 이런 값들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트링을 나타내는 방법은요. 자, 이게 이제 오토마타인데요. 스트링은 이렇게 따옴표 안에 값이 들어가고요. 이 안에 이제 일반 데이터들이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따옴표를 넣으려고 하면 그냥 못 넣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역슬래시 하고 따옴표, 역슬래시, 슬래시, 그 다음 백스페이스, 뭐 이런 것들이 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역슬래시 한 다음에 u 해가지고 u 한 다음에 여기다 유니코드, 유니코드, 코드값을 넣어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얘가 뭐냐면 이 코드값에 해당하는 캐릭터가 되는 거죠. 캐릭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스트링을 나타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버를 나타내는 일반적인 표현 방법. 우리 앞에다가 이제 플러스는 안 쓰지만 마이너스 뭐 이런 거 쓰죠. 그래가지고 뭐 숫자 뭐 20 뭐 이런 거 쓸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고요. 마이너스 뭐 0.5 그 다음에 뭐 7.6 뭐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또는 우리가 2로 표현할 수 있죠. 2. 자, 0. 여기 점 찍고요. 그 다음에 5 하고서 2 한 다음에 마이너스 10 뭐 이런 거 쓸 수 있잖아요.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 있죠. 뭐 이런 식의 어떤 값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코드상에서는 인티저 또는 얘는 플로트, 얘는 뭐 더블이 될 수도 있고요. 플로트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일정한 숫자들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오브젝트인데요. 네, 오브젝트는 기본적으로 오브젝트라는 게 결국 그 값들의 쌍을 합쳐 놓은 게 오브젝트가 되는 거죠. 앞에서 이제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해서 name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했었잖아요. 이렇게 하고 뭐 age 해가지고 뭐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이게 보니까 오브젝트였죠. 오브젝트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나타내냐면 앞과 뒤에 중괄호 이렇게 하고요. 그 안에 키 밸류의 쌍들을 연결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브젝트 안에 오브젝트를 넣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 안에다가 내가 이제 홈 이런 것들을 넣을게요. 그러면 홈은 기본적으로 뭐 어드레스 뭐 이런 것들을 가질 거고요. 그럼 이런 것들 쭉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어떤 정보가 있겠죠. 폰 뭐 이렇게 하면 전화번호 정보도 이렇게 갖고 있을 거고요. 그래서 얘가 뭐냐면 person이라는 오브젝트 안에 홈이라는 오브젝트가 들어간 이런 형태의 데이터 구조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브젝트를 표현할 때는 이렇게 중괄호 사이에 표현을 하면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어레이를 나타내는 방법은요. 대괄호로 값들을 나열하면 됩니다. 이 값은 value니까요. 여기에 올 수 있는 거는 뭐 스트링 같은 것도 올 수 있을 거고요. 넘버도 올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도 올 수 있고요. 또 어레이가 올 수도 있습니다. 어레이 안에 어레이가 올 수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쭉 컴마로 나열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컴마 해가지고요. A, B, C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스트링의 어레이가 되는 거죠. 이 어레이의 타입은 이 안에 있는 이 데이터의 타입이 어레이 타입이 되는 겁니다. 뭐 또는 이렇게 가지고 가로에서 name은 콤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면 여기는 person의 어레이가 되는 거죠. person의 어레이. 이렇게 해서 이제 어레이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어레이는 이렇게 대괄호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질 수 있는 값이 불리언 값이라든지 또는 널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예제에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면 자 여기는 꺽쇠로 이렇게 묶였으니까 무슨 뜻이죠? 이거 오브젝트라는 뜻이에요. 오브젝트. 그래서 전체 데이터는 어떤 이제 오브젝트가 될 거예요. 우리가 오브젝트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뭐죠? 프로그램에서 일반적으로 클래스죠. 클래스. 그래서 뭐 이 전체를 담는 어떤 클래스를 하나 만들 겁니다. 클래스를. 그래서 뭐 이제 그 클래스를 person이라고 하면 person이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게 될 거고요. person 안에 뭐가 있냐면 first name, last name이 스트링이네요. 그죠? 스트링. 그러면 데이터 타입은 스트링이니까 스트링 이렇게 하고요. 여기다가 이제 first name 그 다음에 string 하고 그 다음에 last name 뭐 이런 식으로 변수를 만들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is alive라고 하는 건 true, false 이런 값을 가지니까 얘는 뭐가 되냐면 불리언이 되겠죠. 값이. 그 다음에 age, 그 다음에 height 뭐 이런 것들은 숫자네요. 넘버. 그러니까 얘는 integer 이렇게 될 거고요. 얘는 뭐 float 뭐 이렇게 얻으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address라고 하는 걸 봤더니 address는 기본적으로 객체죠. 그러니까
또 다른 클래스를 하나 정의해야 되는 거죠. 내가 어드레스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어드레스 클래스가 별도로 있어야 되고요. s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어야 되고, 이 어드레스 클래스 안에는 이런 값들을 가질 수 있는 변수들이 정의돼야 되는 거죠. 뭐 여기 보면 다 스트링이겠네요. 자, 그 다음에 폰 넘버라고 하는 거는 보니까 어레이네요. 어레이.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어레이의 데이터 타입은 객체네요. 또 그죠? 뭐 요거를 이제 폰이라고 한다고 하면 폰이라고 하는 이런 클래스가 별도로 하나 정의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는 얘 같은 경우에는 값이 널인 경우죠. 값이 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이슨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제이슨이라고 하는 거를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이런 제이슨을 파싱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이슨을 파싱할 때 사용하는 클래스들에 대한 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슨을 파싱하는 데 사용하는 클래스는요, 굉장히 심플합니다.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제이슨 오브젝트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제이슨 어레이입니다. 자, 제이슨 오브젝트는 만드는 방법이 이렇게 제이슨 오브젝트 한 다음에 여기다가 텍스트를 넣어주면 돼요. 제이슨 스트링을 넣어주면 됩니다. 제이슨 스트링 넣어주면요, 제이슨 오브젝트라는 게 만들어지고요. 자, 아까 앞에서 했던 것에서 포스트 네임을 얻고 싶다 그러면 이제 스트링이니까 get 스트링에서 포스트 네임 이렇게 하면 이제 포스트 네임 넘어와요. 그 다음에 is alive라고 하는 불리언 값을 얻고 싶다면 get 불리언 이렇게 해서 얻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int 얻고 싶다 그러면 get int, 그 다음에 더블 얻고 싶으면 get 더블 이렇게 해가지고 값을 얻으면 됩니다. 자, 아까 어드레스는 오브젝트였죠? 그러면 get json 오브젝트 해서 다시 오브젝트를 얻는 거예요. 그럼 이 오브젝트로부터 안에 있는 내용을 얻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어레이, 아까 폰 넘버는 어레이였죠? 폰 넘버스는 어레이였는데 폰 넘버스라고 하는 어레이로부터 데이터를 얻고 싶으면 get json 어레이 이렇게 얻으면 돼요. 그럼 어레이니까 개수가 있겠죠, 개수? 개수는 이렇게 얻은 json 어레이에 .length 하면 개수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덱스가 있고요. 이 인덱스 가지고서 이 어레이에서 get json 그 안에 있는 값이 오브젝트면 get json 오브젝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인덱스 넣어주고요. 그 값이 스트링이면 get string 하고 i를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어레이일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럼 get json array 하고서 i를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해당하는 것에 대한 값이 이렇게 넘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자, 이 값은 널이었죠? 그럼 널인 값이 널인지 아닌지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 체크하는 방법은 is null이라고 하는 이런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is null 해가지고 값이 널인지 아닌지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널이 아니면 값을 이렇게 갖고 오는 거죠. XML에 비해서 제이슨이 굉장히 심플하죠. 데이터를 갖고 오는 방법은. 자, 근데 여기에 있는 getString, getBoolean, 그 다음 getTuple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널 체크를 하지 않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주의하실 점은요. 이 값이 널이면 여기서 익셉션이 발생한다는 거를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제이슨 오브젝트 클래스를 살펴보면요. 생성자로는 스트링을 넣어서 이렇게 생성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이슨 오브젝트에서 관리되는 데이터들을 얻기 위해서는요. 뭐 키값을 넘기려면 키, 그 다음에 관리되는 키밸류 형식의 데이터들의 개수는 length 이렇게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names 해가지고 제이슨 데이터 안에 있는 네임들을 다 얻어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is null이라든지 값을 추가한다든지 제거한다든지 해당하는 키값에 해당하는 값이 있는지 확인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값을 획득하려면 get, 그 다음에 boolean, double 이런 함수들을 이용해서 획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앞에서 얘기 드렸듯이 이 값이 널이면 익셉션이 발생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디폴트 값이 널이면 디폴트 값을 넘겨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뭐냐면 여기 opt라고 돼 있는 이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이 메소드를 이용해서 얻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해당하는 값이 있으면 값을 넘겨받고요. 해당하는 값이 없으면 디폴트 값을 넘겨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이슨 오브젝트로부터 다시 스트링을 생성하기 위해서는요. to string이라고 하는 이 함수를 통해서 다시 스트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제이슨 오브젝트를 만들어 놓고요. 만들어진 제이슨 오브젝트에다 put 해가지고 값들을 쭉쭉쭉 넣는 거죠. 그렇게 넣은 다음에 to string 하면 해당하는 제이슨 스트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다음에 이제 제이슨 어레이인데요. 제이슨 어레이는 여기다가 이제 똑같이 스트링을 넣어가지고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 수가 있고요. 여기는 데이터의 개수를 안다든지 어린지 체크한다든지 값을 추가 제거할 수 있고요. 똑같이 제이슨 오브젝트랑 똑같이 값을 얻어오는 이런 함수들이 똑같이 존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값을 바꾸는 토스트링 이런 메소드들이 존재를 합니다. 자, 이제 파싱을 하는 실제 코드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내가 이제 제이슨 데이터를 담는 파싱을 해가지고 객체에 담을 거예요. 그러면 이 데이터를 어떤 객체에 담을 거냐, 담을 클래스를 정의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이렇게 객체라고 하는 표현이 있으면, 객체라는 표현이 있다는 거는 얘가 클래스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걸 만나면 무조건 새로운 클래스를 하나 정의하는 겁니다. 자, 가장 바깥에 객체 있으니까 멜론 리절트라는 클래스를 정의했고요. 그 안에 이제 멜론이라는 것도 객체로 되어 있네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멜론 클래스를 정의했고요. 쭉 가다가 송스라고 하는 것도 객체로 되어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송스를 정의했고요. 그 다음에 어레이인데 어레이 값이 또 뭐가 되어 있냐면 객체로 되어 있죠. 그래서 송이라고 하는 객체를 또 정의하는 클래스를 정의하는 겁니다. 그 안에 이제 아티스트도 클래스니까 정의하고요. 그 안에 아티스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정의하는 거죠. 이제 클래스 안에 클래스, 클래스 안에 클래스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로 클래스들을 정의를 합니다. 자, 이제 파싱을 할 건데요. 아까 했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멜론 리절트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제이슨 오브젝트 만들고요. 오브젝트로부터 어떻게 하죠? 멜론에서 오브젝트 하나 얻어오고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 얻어온 다음에 거기서 또 이제 메뉴 아이디 갖고 와서 멜론 객체 만들어서 메뉴 아이디 갖고 와서 메뉴 아이디 담고 뭐 담고 뭐 담고 뭐 담고 쭉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내가 파싱해서 넣으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는 게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램이잖아요. OOP. OOP면 OOP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예요? 자기가 처리해야 될 데이터는 객체 자신이 처리하는 거예요. 객체 자신이. 내가 필요한 데이터 처리는 내가 한다는 거죠. 내가. 그래서 각각의 클래스들이 뭘 갖게 할 거냐면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능을 갖게 할 거예요.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능을 갖도록 하는 인터페이스를 일단 하나 정의할 겁니다. 그 인터페이스 이름 어떻게 할 거냐면 제이슨 오브젝트 핸들러라고 이름을 줄 겁니다. 그래서 제이슨 오브젝트 핸들러라고 하고요. 여기는 내가 이제 여기다 뭐 넣어줄 거냐 제이슨 오브젝트 넣어주면요. 그럼 해당 객체는 set 오브젝트 해가지고요. 제이슨 오브젝트로부터 자기가 필요한 값을 얻어와가지고 자기 안에 있는 멤버한테 값을 설정하는 작업을 그렇게 처리를 해줄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일단 멜론이라고 하는 걸 봤는데요. 멜론은 제이슨 오브젝트 핸들러라고 했어요. 멜론은 어떤 거 갖고 있냐면 뭐 메뉴 아이디도 갖고 있고요. 랭크도 갖고 있고요. 송스라고 하는 것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set 오브젝트에서요. 제이슨 오브젝트에서 일단 메뉴 아이디가 널인지 체크를 하고요. 메뉴 아이디가 널이 아니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메뉴 아이디를 갖고 오는 거죠. 자, 내 데이터는 내가 설정했죠. 또 같은 방법으로 카운트 설정했고요. 그 다음에 랭크 아워라고 하는 값을 이렇게 설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송스라고 하는 게 널이 아니면 이제 송스라고 하는 건 객체였죠. 객체.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송스라는 객체를 이렇게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얘가 수집해야 될 제이슨 오브젝트를 하나 만드는 거죠. 이렇게 얻어오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여기로부터 송스의 데이터 누구 보고 수집하라고 하냐면 송스 보고 수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송스의 set 오브젝트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당연히 송스도 여기 있는 제이슨 오브젝트 핸들러를 임플리먼트 하고 있겠죠. 송스도 제이슨 오브젝트 핸들러를 이렇게 임플리먼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플리먼트 하고요. 그러면 얘는 똑같이 여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자기가 필요한 데이터를 얻어오면 되죠. 근데 요번에는 자기가 갖고 있는 애는 송의 어레이예요, 어레이. 송의 어레이. 그래서 송스라고 하는 걸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로부터 송스라고 하는 어레이를 얻어왔고요. 제이슨 어레이를 얻어왔죠. 제이슨 어레이 얻어왔고요. 폼은 이렇게 돌면서 이 안에서 송이라고 하는 제이슨 오브젝트 객체를 얻어왔고요. 이제 이 데이터를 수집할 게 누구예요? 송이죠. 그래서 송 객체 만든 다음에 송 객체에 이 데이터 수집해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수집한 데이터를 어디다 넣어줘요? 요 리스트에다가 추가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면 되는 거고요. 송은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핸들러 임플리먼트 하고요. 셋하면 자기가 필요한 데이터, 송의 아이디라든지 네임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데이터들을 자기가 스스로 수집하고요. 그 안에 뭐 이제 필요한 데이터들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멜론 리절트도 똑같이 얘를 임플리먼트해서 이렇게 했죠. 자, 그럼 이제 파싱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파싱 할 땐 멜론 제이슨 데이터를 얻어오고요. 이렇게 데이터를 얻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얻어온 거 가지고서 내가 이제 스트링을 얻어야 되니까 전부 다 데이터를 읽어서 스트링 빌더에다가 이렇게 추가를 해서 전체 스트링을 만들었고요. 전체 스트링 만들었고요. 전체 만든 거에다가 이제 멜론 리절트 객체를 만들어서 제이슨 오브젝트 요거 가지고 만든 제이슨 오브젝트를 셋 리절트 넣어주면 얘가 데이터를 다 수집을 했겠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수집한 데이터를 다 수집하고 나서 객체를 넘겨주면 되는 겁니다. XML에 비해서 제이슨은 파싱이 훨씬 더 직관적입니다. 그 다음에 XML에 비해서 제이슨은 부가적인 정보들을 더 많이 표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프로그램상에서는 XML보다 제이슨이 훨씬 더 라이트하고 여러분들이 처리하기가 좋습니다. 이제 제이슨을 파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이제 제이슨이 어떤 건지 알아봤는데요. 자바스크립트에서 오브젝트를 나타내는 간단한 표현이고요. 키밸류 형식의 데이터들이 나열되고 데이터는 스트링이라든지 넘버, 불리언, 그 다음에 널, 어레이, 오브젝트 뭐 이런 값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이슨 오브젝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알아봤죠. 제이슨 오브젝트라고 하는 클래스가 제이슨 데이터를 파싱할 때 사용하는 클래스죠. 그래서 오브젝트를 나타내는 클래스고요. 뭐 getString이라든지 int, 그 다음에 더블, 기타 등등 함수를 통해서 값을 얻어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이슨의 데이터를 어레이 형태로 갖는 제이슨 어레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요. 제이슨 어레이를 통해서도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이제 get에서 이제 얻기 위해서는 length 해가지고 인덱스를 참조하고 그 해당하는 인덱스를 이용해서 get 뭐 string 여기다 인덱스 값 이렇게 넣어줘가지고 해당하는 데이터를 얻어오도록 처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이슨을 파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